함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감깨는 주역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감깨입니다. 양요가 가운데 있고 음요가 바깥에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거를 험하다로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즉, 가운데 있는 양요가 힘이 약할 때, 힘이 약하면요, 주변 음요들에서 좌절이 됩니다. 흔들립니다. 그럼 마치 그 치마폭에 쌓인 것 같이 그래서 힘을 못 씁니다, 제대로. 그래서 함정이 빠졌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요 양요가 힘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있겠죠.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옆에 음요들을 거느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정으로 험하다가 아니라 두 번째는 오히려 힘을 쓴다라고 됩니다. 이제 해석이 확 다르죠. 자, 하나는 앞에는 험하다로 볼 때는 양육에 힘이 없어서 골골거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양육가 힘차게. 그게 뭐죠? 양육가 힘차게 나오는 것이 우물이죠, 샘. 샘을 보면요. 그거 아세요? 겨울에 좋은 샘물은요.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따뜻합니다. 물론 바깥에 온다고 뭐 한 3도, 5도, 뭐 10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차이가 납니다만 그때는 김이 모락모락 나서 따뜻합니다. 좋은 샘물은. 그래서 옛날에 빨래할 때 있죠? 빨래는 이제 뭐 지금이야 세탁기에서 합니다. 뭐 옛날에 시내면서 또 빨래하고 얼음을 깨고 하면 정말 손이 고통스럽습니다. 차가워서. 그럴 때 시냇물보다는 이 좋은 우물물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빨래를 하거든. 천국이야, 천국. 물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좋은 우물, 또 한여름에는 어떤가? 한여름에는 시원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물을 먹으면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달하고 하는 표현이 감, 설탕 넣어서 단다는 뜻이 아니라 맛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진짜 좋은 샘물은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좋은 샘물이. 그리고 물이 마르지 않아. 계속 흐릅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려도 물이 나옵니다. 그 좋은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 보면은 이제 요 양효가 제대로 힘을 쓸 때, 그때 물이잖아요. 그때는 우리 몸에는 진액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몸에 있는 진액은 어떻죠? 우리 몸을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내 몸을 자약 길러줍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 골골해, 감기 걸려서 그럼 어때죠? 콧물, 가래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또 눈에도 눈물이 나옵니다. 또 여자들 같으면 질로 이렇게 냉대하가 나오기도 합니다. 남자도 뭐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몸이 안 좋을 때는요, 진액이 아니라 콧물, 뭐 눈물, 가래로 나오는데 그거는 사람이 다시 쓰지 않습니다. 콧물 흘렸다 다시 몸속으로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물물이나 샘물이 겨울에 따뜻한 물이야. 그래도 그게 밖으로 솟구쳤어. 냇물로 흘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식죠. 온천물이. 식어서 차가워집니다. 즉 외기 바깥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그 노천탕을 그러니까 그 온천인데 그냥 진짜로 냇물에 솟구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온천은 막 진짜 솟구칩니다. 근데 시냇물 흐르다 보면 좀 식어요. 이 밑으로 가면은 온도가 처음에 따끈따끈했다가 이제 많이 식는 걸 봤거든. 그 당연합니다. 그 당연하죠, 그거. 그런 식으로 옛날에 눈물, 콧물 같은 거, 가래 이런 거는 진액이 아니라 그 나쁜 거, 병들었을 때나 몸이 안 좋을 때 나오는 타액이라고 그러죠. 그게 나오는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아까 이제 좋은 우물물이나 우물물이 흘러서 변한 거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물이라고 하는 특징, 감기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아까 내가 보통 험하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닙니다. 그것도 맞아요. 함정에 빠졌다, 험하다 하는데 그때는 양유가 골골할 때입니다. 근데 양유가 힘이 있을 때는요, 주변을 거느립니다.
그때는요, 오히려 우물물같이, 샘물같이 솟구칩니다. 음. 거느리니까. 해석이 확 달라잖아. 내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살아가면서 내가 안 될 때는 주변 환경 탓을 합니다. 아, 이래서 내가 안 됐어. 이래서 일이 안 풀려. 사업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아니죠. 내가 주도적일 때는 주변을 이용하게 되고요. 내가 약하니까 주변이 휘둘리는 겁니다. 결국은 본인 탓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죠? 남 탓을 하죠. 음.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가 그 감기가 딱 하랬잖아요. 험함에 빠져서 골골거리느냐. 오히려 밖에 음료들을 거느리고 힘을 쓸 거냐. 음. 양쪽에 그 좌우 협실을 딱 데리고 목에 힘줄 수 있잖아요. 오히려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괴를 보거나 효를 볼 때는 그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조건을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그 감개를 볼 때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감개는요, 물이거든요. 쉽게 보면 물입니다. 물인데, 천지, 하늘과 땅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요, 건괴와 공괴 다음에 둔괴,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근데 쭉 뭐 지수수학계 쭉 나오는데, 다 감개가 들어갑니다. 8개가 연속 나오는데 다 감개가. 그 얘기는 천지, 하늘과 땅이 생기고 나서 물이 생긴다. 물에서 생명체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주요 괴의 순서에서도 그게 보인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학자의 견해죠.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이 생기고 물이 생겨서 만물이 생겨났다. 라고 보는 것이 그 옛날 감괴의 의미다. 물이 아닙니다. 물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